고대 문화유산의 중심지 로마. 이곳엔 미켈란젤로가 천사의 설계라 극찬한 세계의 건축물 판테온이 있다. 특히 판테온 신전 내부의 돔은 고대의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 구조 중 백미로 건축사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후 고대 콘크리트는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현대 콘크리트의 모습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친숙한 건축물을 무수히 만들어내며 문명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제 도시를 거대한 콘크리트 숲이라 부를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콘크리트의 중요성은 절대적이 되었다. 전 세계 그 시설물의 90% 이상이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콘크리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성능이 개선되면서 놀라운 건축물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콘크리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경제성과 실용성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환경까지 보호하는 등 놀라운 기술력과 새로운 기능으로 중무장한 첨단 콘크리트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든 단점을 전부 다 극복하고 개선해낸 새로운 건설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콘크리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발전을 이룬 고성능 콘크리트들. 이들이 도시의 첨단 콘크리트 시대를 열고 있다. 건설 산업이 발전한 선진국들은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활용한 기술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초고성능 콘크리트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세계 건설 시장 규모는 약 7.6조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4에서 6%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90년대 초반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핵심 산업으로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해 2011년부터는 4%대에 머무르고 있다. 거기에 건설 시장의 침체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위기를 맞아 수익성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국가 경제 측면이나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지금은 국내 건설 그 내수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해외 건설 수주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주액은 올라가지만 부가가치는 굉장히 낮은 그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건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기능과 조건에 적합한 성능 요소를 갖춘 맞춤형 첨단 콘크리트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첨단 콘크리트 연구 개발이 한창인 연구원을 찾았다. 이곳에선 세계 건설 시장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슈퍼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그리고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은 그 고성능 슈퍼 콘크리트를 배합하는 작업입니다. 슈퍼 콘크리트 배합 작업의 시작은 일반 콘크리트와 같다. 일반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와 모래가 우선 사용이 되고요. 특히 이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해야만이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요. 시멘트의 반응을 도와서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여기에 나노 사이즈의 결합제와 특수한 화학 성분이 융합된 혼합제가 더해져 콘크리트에 힘을 불어넣게 된다. 고성능을 자랑하는 슈퍼 콘크리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슈퍼 콘크리트는 겉모습부터 일반 콘크리트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성능 차이는 어떨까? 두 콘크리트를 비교 시험해봤다. 이 실험은 슈퍼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작업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유리판 위에 용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채워 넣으면 이제 퍼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퍼진 정도에 따라서 유동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용기들을 유리판 위에서 들어올리는 순간 두 콘크리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일반 콘크리트는 용기에 담겨있던 형태 그대로 비교적 변함없이 유지한 반면 슈퍼 콘크리트는 순식간에 물처럼 흘러버려 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슈퍼 콘크리트는 물처럼 잘 흐르기 때문에 구조물 형상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나쁘기 때문에 구조물의 형상이 복잡하면 제조가 어렵거나 다짐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슈퍼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7배 이상이나 크다. 때문에 다짐 작업 없이도 균질하게 구조물 제작이 가능하다.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기술하고 나노 기술, 융복합된 기술에 의해서 탄생된 재료입니다. 그리고 물처럼 흘러서 작업성이 굉장히 좋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수명이 한 2배에서 5배까지 가는 슈퍼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강력한 성능을 지닌 슈퍼 콘크리트. 또 다른 우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에선 때마침 관련 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이 실험은 콘크리트의 휨 거동을 측정하는 것으로서요. 휨 강도하고 에너지 흡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준비된 틀에 콘크리트를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다음으로 고정시킨 콘크리트를 힘을 균일하게 받도록 수평을 맞춰 기계에 자리 잡아주면 준비 완료. 콘크리트에 점점 더 큰 하중을 가하면서 파괴되는 강도와 그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해 에너지 흡수 능력을 계산하게 된다. 실험 결과 일반 콘크리트는 0.75톤의 하중에서 급격하게 파괴된 반면 슈퍼 콘크리트는 12.4톤의 하중까지 견디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 균열이 발생을 하면 갑자기 부러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콘크리트는 초기에 균열이 발생하여도 급격히 부러지지 않고 서서히 부러지는, 균열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부러지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휨 강도는 16배 이상, 압축 강도는 5배 이상 세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정성 향상 기능 또한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슈퍼 콘크리트가 실제 교량에 적용된다면 그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을 찾았다. 이곳에선 차량의 하중 충격을 직접 받아 일어나는 균열 정도와 안전성 등 교량 상판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슈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바닥판을 여기다가 설치하고요. 그 위에다가 차량 하중에 상응하는 15톤 정도의 하중을 준 상태로 이 바퀴 하중을 계속 움직여가면서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실제 차량이 지나가는 효과를 그대로 모사한 윤하중 실험으로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주는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6개월 동안 총 200만 회 실제 차량 하중으로 압력을 가한 결과 균열이나 처짐 증가 양상이 없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량 바닥판 같은 경우는 15톤으로 누르면서 주행하게 되면은 점점 균열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슈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러한 교량 바닥판 같은 경우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보수 보강도 필요 없고 내구성이 높은 그러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슈퍼 콘크리트의 뛰어난 내구성은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와 구조물의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며 국가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10년에서 50년 후부터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일반 콘크리트와는 달리 별다른 보수 보강 없이도 200년 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슈퍼 콘크리트 기술은 공사비 또한 10% 이상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슈퍼 콘크리트가 세계를 선도하는 고성능 건설 재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슈퍼 콘크리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든 단점을 전부 다 극복하고 개선해낸 새로운 건설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콘크리트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새로운 건설 재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예, 앞에 보시는 전경이 춘천역과 레고랜드가 들어설 중도를 연결하는 레고랜드 진입 교량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의암호를 사이에 두고 배를 타야만 왕래할 수 있는 중도라는 작은 섬. 현재 이를 잇기 위한 진입 교량이 전체 길이 약 960m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이 교량은 총 11개의 교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8개의 교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은 가운데 부분엔 크레인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동원됐다. 이곳이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기가 지금 저희 이제 그 교량에서 가장 메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슈퍼 콘크리트가 설치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기둥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0m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에 슈퍼 콘크리트가 적용되는 곳은 전체 교량 중 수심이 가장 깊은 200m 구간이다. 그 이유는 뭘까? 의암호 안에는 이제 유람선이 통행할 예정입니다. 유람선이 다니기 위해서는 다리 사이의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100m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이제 100m 구간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저희가 슈퍼 콘크리트를 적용하였습니다. 교량 건설 후에도 유람선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심이 깊은 교각 사이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강도보다 5배 이상 센 슈퍼 콘크리트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슈퍼 콘크리트는 자주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슬림한 기둥으로서 우리가 하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 콘크리트로 인해 얇아진 교각의 두께는 전반적인 건설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 건설 시 소요되는 노동력과 시간, 자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량이 완공된 이후로도 수명이 길고 관리 비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을 선도하는 건축 자재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에서 슈퍼 콘크리트로 건설되는 세계 최초의 사장교 시공 경험과 실적을 확보해서 해외의 대형 교량 프로젝트 시장에서 첫 번째가는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슈퍼 콘크리트 기술은 미국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1950년대에 건설된 노후 교량의 교체 사업에 슈퍼 콘크리트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를 계기로 슈퍼 콘크리트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슈퍼 콘크리트는 미얀마로까지 수출됐다. 미얀마 최대의 정치 경제 활동 중심지인 양곤에서부터 미얀마 중부의 도시인 만달레이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슈퍼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수주를 통해서 국내 설계사, 시공사 경쟁력도 높이고 국부도 창출하고 국민들한테 건설 기술이 첨단 기술로서 해외에서 선도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의 중심지인 앙카라 기차역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어제 오후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폭발의 위험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공항과 지하철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빈번하게 폭탄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그 충격과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도 테러와 폭발의 위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건설 현장, 실험실 등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폭발 사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폭발 사고 발생 수만 97건. 이후에도 폭발 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5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 상인동 지하철역 공사 현장의 가스 폭발로 등교 중이던 학생 42명을 비롯해 총 101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시민들은 성금을 모아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의 장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그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정덕규 씨에게 이곳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당시에 영남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곳은 내 가슴이고 내 가슴에 묻혀있는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해맑은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이곳에서 만나고 있다. 사고 현장은 폭발 당시 엄청난 충격을 대신 말해주듯 처참했다. 특히 사망자 101명 중 42명이 등교 중이던 학생이어서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때 그곳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곳에 아들이 가지 않았다면 수백 번, 수만 번을 되뇌어봐도 아무런 소용없는 한풀이일 뿐.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란다.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폭발 사고 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 방폭 기능을 갖춘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연구원. 이곳에선 건축물의 충격 폭발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곳으로 그 결과물을 만든다는데 과연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고성능 강성 보강 시멘트 복합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백색의 가는 입자를 가진 실리카륨뿐만 아니라 시멘트 복합 재료에 사용되는 보강 재료 강섬유도 사용된다. 좀 특이한 재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시멘트 복합 재료기보다는 시멘트 복합 재료에 사용되는 보강 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강섬유는 콘크리트에 가장 취약한 인장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재료로는 모래와 자갈, 시멘트, 철근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에는 더욱 다양한 재료들이 더해진다. 먼저 모래와 시멘트를 기본으로 섞어주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준 다음 혼화제까지 더해준다. 여기에 강섬유까지 첨가해 잘 섞어주면 재료 혼합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 재료는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형태를 잡아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이제 90도의 고온에 진기 양생을 실시하게 되면 고강도의 고성능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꼬박 사흘 동안 고온을 온몸으로 받은 결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 건축물은 급격히 파괴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의 인장력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 콘크리트가 압축을 줘서 강도를 파악하듯이 이거는 역으로 당겨서 양쪽을 당겨서 강도를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틀에 고정시킨 슈퍼 콘크리트는 기계에 의해 양쪽으로 당겨지게 되는데 이때 인장 하중이 얼마나 버텼냐에 따라 인장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낮은 수치부터 서서히 높여가며 인장 하중을 가하기 시작. 인장 하중이 약 8톤 정도 가해지자 콘크리트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갈라진 틈 사이를 강섬유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일반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두 조각으로 나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강섬유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가 되겠죠. 이것을 갖고 구조물을 짓는다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콘크리트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국민들과 그 안에 있는 재산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이 고성능 시멘트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균열이 가서 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안에 있는 강섬유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에 그 국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섬유의 버티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 직접 연구원이 올라가 본 결과 놀랍게도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었다. 일반 콘크리트는 13마력으로 파괴되는 반면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는 그의 8배로 인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엔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가 급격한 충격에 버티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스플릿 허킨슨 프렌스바 테스트 장비를 준비했다. 미사일과 같은 고속의 충격 하중이 발생하거나 폭발과 같은 순간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힘이 작용을 할 때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실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콘크리트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동적 충격 시험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고압으로 발사시킨 발사체가 충격파를 금속봉에 전달시키는 방법으로 측정하게 된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를 준비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고속으로 충격 하중을 줬을 때 어느 정도 파괴되는 선상이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똑같은 고속의 충격 하중에서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에는 약간의 균열 정도만 발생한 것에 비해 일반 콘크리트는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반 강도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충격 하중하에서 완전히 파괴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의 균열 정도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조물의 방호 성능이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제 가스 폭발이 일어날 때 크기의 충격을 가했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일반 콘크리트와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로 지은 구조물에 같은 충격을 가했을 때 그 결과 또한 유추할 수 있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에는 전체적으로 파괴가 일어난 반면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 건물은 일부 파괴가 일어날 뿐 대부분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제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테러에 있어서 안전한 국가는 아닙니다. 항상 테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테러와 동반되는 게 폭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민간 구조물에서 특히 민간 구조물에서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면서 원래 목적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폭발에 대해서 안전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첨단 재료를 개발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를 적용시킨 사례를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음성의 한 공장. 연면적
약 2만 5천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이 공장에서는 에어졸 캔 가스를 주입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저희는 에어로졸 전문 제조 업체로서 공정으로는 화장품 공정, 의약예품, 생활용품 공정이 있는데 각 공정에서는 인화성이 있는 원액과 고압가스를 충진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량의 가스를 보유하는 한편 가스를 사용해 제품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항상 폭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직접 가스를 다루게 되는 가스 충전실과 원액 제조실은 가스 폭발의 위험이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이 구역의 안전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누출이 됐을 때 가스 총량을 계산해 보면은 그 양이 폭발량으로 환산하면은 수류탄 한 30개 정도, 약 15kg의 TNT가 폭발하는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해 지었다. 가스 충전실과 원액 제조실을 방폭 구역으로 정하고 가스 폭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비한 것이다. 덕분에 임직원들은 가스 폭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작업을 하고 있다. 저희 공장은요, 가스 폭발 위험을 대비해서 지은 공장이라서 저희가 안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2030년에는 한국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세 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는 아프리카의 10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강도 높은 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약 30%. 그 가운데 건설 재료 산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철강, 레미콘 건축물 등에서 지구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 분야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재료 개발이 진행됐다. 탄소 저감형 건설 재료는 시멘트, 철강, 콘크리트 등 다양한 건설 재료를 대상으로 생산, 시공, 활용 단계에서 지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건설 재료를 말합니다.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개발된 탄소 저감에 관한 모든 기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연면적 1096제곱미터, 건축면적 372제곱미터로 지어진 탄소 저감형 건설 재료 테스트 베드에 해당하는 실증 하우스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탄소 저감형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겨나갔습니다. 탄소 저감 재료의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의 탄소 저감형 건설 재료를 한눈에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연구 개발과 교육의 장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개발된 건설 재료, 건설 자재 등을 적용해서 얼만큼 탄소 저감이 되는지 또 에너지 저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한 실증 시설입니다. 이곳은 다른 두 가지 건설 자재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탄소 저감이 되고 유지 관리 단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절약되는지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곳에선 각 방의 특성을 살린 재료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벽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측정값은 무선 송출기로 전달돼 모니터링되는 것이다. 이 방은 우리 친환경 단열 도료가 적용된 실증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 벽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측정값은
무선 송출기에 의해서 모니터링실로 실시간 전달되고 있습니다. 각 방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친환경 단열 도료뿐만 아니라 일반 도료, 수송 도료 등을 연구 목적에 맞게 적용해 센서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서 온도차나 습도차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것은 실증하우스 내 센서들과 전력량 그리고 가스량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실이다. 스타트를 했을 때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시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그래프하고 초록색 그래프가 낮게 그래프가 형성되는 곳이 일반 콘크리트실, 위에 초록색을 보이시는 그래프가 단열 콘크리트실입니다. 이 그래프만 봤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똑같이 설정 온도 30도를 했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는 약 2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단열 콘크리트의 성능이 단열 성능이 훨씬 더 좋다. 이곳에선 실제 연구 개발한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효과를 얻는지 탄소 저감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다. 친환경적인 재료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적인 게 좀 더 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탄소 절감에 대한 이제 또 새로운 그 재료들을 좀 더 알게 돼서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도 여기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서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면은 집안 가정에서도 이제 에너지나 그런 거를 또 절약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단은 앞으로 탄소 저감형 콘크리트와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재료 등을 실증하우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시켜 이를 실용화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탄소 저감형 건설 재료 기술 개발을 통하여 연간 약 477만 톤의 지구 온실가스 감축과 또 친환경 건설 재료 시장의 약 10%를 점유할 경우 연간 약 6천억 원의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발전하고 진화해온 콘크리트. 이러한 콘크리트가 앞으로 더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놀라운 성능과 기술력으로 중무장하고 첨단 콘크리트로 재탄생. 새로운 콘크리트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